꽝.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가 공룡이라고 하면 대부분 거대하고 무서운 괴물 같은 게 머릿속에서 떠오르죠? 심지어 그리스어로 뜻이 무시무시한 도마뱀이잖아요. 네, 그중 일부는 가는 곳마다 확실히 공포와 전율을 일으켰죠. 하지만 걷고 날고 또는 수영하는 모든 공룡들이 거대한 건 아니었어요. 아주 많은 공룡들이 60kg 미만이었거든요. 어떤 것들은 오늘날의 비둘기만 했어요. 쥐, 여우, 사슴, 기린, 코끼리, 고래. 현대의 동물들은 크기가 다양해요. 하지만 700여 종의 공룡 중에 거대한 것들과 작은 것들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기록되어 있거나 발견된 중간 크기의 공룡은 없어요. 티라노 같은 거대한 육식동물이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작은 공룡들은 그들이 오는 걸 보고 숨을 수 있었지만 중간 크기의 공룡들은 가망이 없었어요. 비록 어떻게든 도망친다 해도 이 청소년기의 큰 포식자들이 그들을 쫓아갈 거예요. 이 청소년기 공룡들은 자기 종족의 행동을 그대로 행했어요. 자라면서 포식자의 특징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공룡종의 중간 크기의 어른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했죠. 예를 들어 10대 티라노는 자신의 부모보다 훨씬 가냘펐지만 아주 이른 나이에 우리가 무서워할 그 무시무시한 이빨과 강력한 꼬리를 가졌어요. 이런. 초식 공룡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가끔 나뭇가지 전체를 너무 빨리 삼켜서 심지어 씹을 시간조차 없었죠. 육식동물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없었기에 진화는 그들에게 보호를 위한 뿔이나 뾰족한 것을 줘야만 했죠. 하지만 또 육식동물들은 더 작았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움직이고 살아남은 또 다른 이유가 되죠. 발견된 가장 작은 공룡뼈는 생쥐도마뱀, 무스사우루스라고 불렸어요. 어서 저거 먹어봐 티라노야. 근데 먼저 찾아야 할걸? 과학자들은 새들이 수각류라고 불리는 육식 공룡으로부터 진화했다고 믿었어요. 그건 티라노도 속해 있는 그룹이죠. 하지만 후에 새들이 그 그룹에서 더 작은 종으로부터 진화한 것이란 걸 발견했죠. 그때 운이 좋았죠. 공룡들은 대부분 새처럼 알에서 부화했어요. 심지어 공룡을 분류할 때 과학자들은 공룡을 초식인지 육식인지 구분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도마뱀과 같은 골반을 가진 그룹과 새와 같은 골반을 가진 두 그룹으로만 나누었죠. 가장 오래된 화석화된 새는 1억 5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 새들은 약간 더 작고 깃털이 달린 공룡처럼 생겼어요.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었지만 또 운 좋게도 진화 과정에서 없어지고 부리로 진화되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오늘날 이빨 있는 비둘기가 우릴 쫓아다닐걸요? 자자 진정해 친구, 이제 안 웃기다고. 그래서 깃털 달린 작은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티라노도 그 중 하나였어요. 네, 상상하긴 어렵지만 심지어 그 폭군 도마뱀 왕도 항상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었어요. 초기 단계에서 티라노는 보통 크기의 칠면조만한 솜털공이었어요. 청소년들은 작고 약했죠. 포식자, 질병, 식량 부족. 알에서 나와 이 모든 것들과 싸우는 건 가끔 버거웠어요. 그래서 작고 푹신한 티라노는 첫 번째 생일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40%밖에 되지 않았어요. 꽝!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어요. 에베레스트 산만한 거대한 우주 암석이 시속 72,400km로 이동했어요. 지구 대기의 중력에 들어온 후 그것은 불덩어리로 변했어요. 공룡들은 7개의 대륙, 심지어 남극 대륙에까지 퍼져 있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 남극 대륙은 눈으로 덮여있지 않았고 풍성한 숲이 자라고 있었어요. 공룡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던 모든 동물 75%가 멸종되었어요. 소행성이 충돌했을 때 대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물질을 던진 거대한 열파와 폭풍파가 분출된 큰 분화구가 만들어졌어요. 공기 중에 있는 그 흐름이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심각하게 감소되었어요. 빛이 없이는 식물은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죠. 그래서 더 적은 수의 초식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고 이건 육식동물의 먹이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고요. 생태계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공룡은 지난 6,500만 년 동안 사라졌었지만 가계도는 1억 6,500만 년 전으로 인간보다 훨씬 더 뻗어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하지만 모든 공룡종들이 동시에 살았던 건 아닙니다. 화석은 우리가 공룡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우리의 시대는 이 아름다운 짐승들의 시대와 한 번도 겹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형태는 600만 년 전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우리를 밀접하게 닮은 더 현대적인 인간들은 대략 20만 년 전에 지구 위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어떤 종들은 푸른 바다거북 같은 동물은 공룡을 봤어요. 이 친구들은 아주 오랫동안 여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줄 멋진 이야기들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벌, 불가사리, 악어, 뱀, 상어, 투구개, 바퀴벌레 그리고 다른 많은 동물들도 공룡의 흥망성쇠를 보며 그곳에 있었죠. 공룡은 대부분 아주 작은 뇌를 갖고 있었어요. 저처럼요. 예를 들어 스테고사우루스는 호두만한 뇌를 갖고 있었는데 6.5m까지 클 수 있었어요. 스테고사우루스의 등에는 수직으로 선 커다란 판 같은 다른 인상적인 특징이 있었으니까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그것들은 길이가 76cm에 이를 수 있었고 우리 모두 이걸로 이 공룡을 알아볼 수 있죠. 과학자들은 아직 이 판들이 무엇을 위한 건진 확실히 몰라요. 아마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스테고사우루스의 체온을 조절할 거예요. 판 시스템은 아마 심지어 피부색도 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포식자에게 겁을 주거나 잠재적으로 짝을 유혹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쓰였을 거예요. 트로오도는 머릿속에 호두보다 약간 더 큰 게 들어있었어요. 1.8m 이상인 몸 길이, 오늘날의 새나 포유류 크기의 뇌, 훌륭한 사냥꾼이자 입체적 시야를 갖고 있었죠. 또한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된 최초의 공룡 중 하나였고요. 티라노사우루스는 가장 유명한 공룡이며 누군가가 큰 도마뱀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 그룹에서 가장 큰 공룡 탑 15의 목록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아르젠티노사우루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공룡이자 가장 큰 육지동물이에요. 길이 30m, 몸무게 75톤. 우와, 정말이지 땅을 흔들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만약 공룡이 우리 시대에 살아있었고 우리가 6층에서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면서 쉬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머리가 하나 쏙 보이는 거예요. 네, 그건 아르젠티노사우루스일 거예요. 이 거인은 초식 공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아마 여러분이 냉장고에서 과일이나 야채를 버리길 기다릴 거예요. 이제 이것의 크기를 고려하면 680에서 900kg의 식물이 필요할 거예요. 플레시오사우루스는 공룡 시대에 살았던 멸종한 해양 파충류예요. 저는 이거랑 붙을 바엔 티라노랑 대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공룡은 적어도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땅을 지배했어요. 아마도요. 하지만 플레시오사우루스는 물을 지배했고 거기선 숨을 곳이 없죠. 이 거인은 엄청나게 강한 노처럼 생긴 지느러미로 물속에서 스스로 나아갔어요. 새의 날개처럼 위아래로 이 동물을 움직였어요. 그럼 자귀를 수여할 수 있다면 이 공룡에게는 수저우사우루스 공룡 그룹의 괴짜 자귀를 줄 수 있을 거예요. 털이 아주 많은 거대한 쥐처럼 보였죠. 그 외관은 오늘날의 나무늘보와 관련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해줍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공룡이 도마뱀, 뱀, 그리고 다른 파충류들처럼 냉혈 동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후에 다른 연구를 통해 포유류같이 온혈 동물에 가깝다는 게 밝혀졌죠. 2014년 과학자들은 마침내 공룡 대부분이 중온 동물이었다고 결론지어요. 그 뜻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과학자들은 어떤 동물이 언제 살았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기 위해 고대 암석에서 발견된 화석을 관찰했어요. 화석 대부분은 물 근처에 살았던 공룡에게서 발견되었어요. 물은 공룡의 유해를 진흙으로 덮고 깊은 아래에 묻혀있게 했죠. 산이나 정글 깊은 곳에서 발견된 화석은 별로 없어요. 공룡 이전에도 꽤 무서운 파충류들이 있었어요. 지배하는 도마뱀, 지배파충류, 포유류 같은 도마뱀, 수국류, 그리고 반용류. 공룡이 출현하고 진화한 지 약 2천만 년이 지난 아직도 가장 위험한 파충류 중 하나가 바로 선사시대의 악어예요. 공룡이 진정으로 그들의 지배를 시작하기까진 200만 년은 더 있었어야 했어요. 공룡이 실제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영화에선 사람들이 오늘날 동물들이 내는 다양한 소리를 섞었죠. 예를 들어 티라노의 포효는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아기 코끼리가 꽥꽥거리는 소리, 그리고 악어의 울음을 합친 거였어요. 그리고 숨소리는 공기가 고래의 분수공을 통과하는 소리였죠. 색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룡이 회색빛 녹색을 띠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큰 도마뱀처럼 영화에서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색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몇몇 종들이 가진 색깔들을 보여주었고 특히 꼬리의 흰색과 주황색 꼬리를 갖고 있었어요. 멋지죠?